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리뷰할 논문은 알렉스넷입니다. 정식 제목은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고, 이제 유명한 크리제브스키, 일리안 수츠케버, 제프리 힌튼, 이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2012년 뉴럴 IPS에서 나왔고, 이미지 넷 분류를 큰 이제 CNN으로 푼 논문입니다. 이전에도 리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본 지식이나 뭐 배경 지식 그런 이제 기초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다시 또 해보려고 합니다. 논문은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시작합니다. 더 큰 데이터셋을 모으고, 더 강력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이 이제 오버피팅을 막는 더 나은 기법을 쓰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라벨링된 이미지 데이터셋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이제 CIF AR10, 카이텍 101 같은 것들이 다 수만 장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는 단순한 인식 태스크는 잘 풀리지만 현실의 오브젝트가 보이는 다양한 변동성을 다루기에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 등장한 게 이미지넷입니다. 22,000개가 넘는 카테고리에 걸쳐 1,500만 장이 넘는 라벨링된 이미지를 가진 데이터셋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가 처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만큼 큰 데이터셋을 배우려면 학습 용량이 큰 모델이 필요하고 CNN이 그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CNN은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규모로 적용하는 건 여전히 계산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 과제는 GPU로 큰 CNN을 실제로 학습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알렉스넷이 뭔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논문 피겨 2에서 가져왔는데 5개의 이제 컨버루저널 레이어와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 1000웨이 소프트웨어, 1000웨이 소프트맥스로 이루어진 총 8층, 그러니까 8레이어 CNN입니다. 총 6천만 개의 파라미터와 65만 개의 뉴런을 가집니다.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IRES-VRC 2010 테스트에서 탑1 기준으로는 37.5%, 탑5 기준은 17%의 에러 레이트를 냈고, 같은 곳에서 이제 또 2012년에서는 탑5 15.3%로 우승했습니다. 2위가 26.2였으니까 또 어마어마한 격차로 이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전체 구조도인데, 왼쪽에서 224 바이 224 이미지가 들어가고 5개의 컨버전 레이어와 이제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 오른쪽에서 1000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나옵니다. 이 구조를 다음 2장에서 나눠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는 렐루 그리고 멀티 GPU인데, 논문의 3.1 절부터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순서로 설명하는 이제 4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중 일단 앞에 2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렐루입니다. 이제 함수로 보면 이렇게 단순한데, 기존에 많이 쓰던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시그모이드 같은 세츄레이팅 논 리니어리티보다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학습할 때 훨씬 빠릅니다. 피규어 1이 이 그림이 이제 증거인데, CIFR 10에서
25% 학습 에러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반복 횟수를 비교했는데 렐루를 쓴 네트워크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쓴 동등한 네트워크보다 몇 배 빠르게 학습합니다. 그래서 논문은 전통적인 세츄레이팅 뉴런을 썼다면 이만큼 큰 네트워크로 실험하는 게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멀티 GPU 학습입니다. 당시 GTX 이제 580 GPU 한 대의 메모리는 이제 3GB였는데 원하는 크기의 네트워크가 거기에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두 GPU의 절반씩 나누고 특정 레이어에서만 두 GPU가 통신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통신량을 계산량 대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커넬 수가 절반인 1 GPU 넷과 비교했을 때 탑1, 탑5 에러 레이트를 각각 1.7%, 1.2% 이렇게 줄였다고 논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법이 이제 모두 이후의 대규모 CNN 학습에서 표준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두 기법과 전체 레이어 구성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로컬 이제 리스폰스 이제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LRN입니다. 같은 위치에 인접한 커넬 맵들끼리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이제 노멀리제이션, 정교화 방식인데 논문은 이걸 실제 뉴런에서 나타내는 이제 레터럴 이니비션, 측면 억제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합니다. K는 2, N은 5, A는 10에 마이너스 4승, 그리고 베타는 0.75라는 값을 쓰고 탑1, 탑5가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래핑 풀링이 요약하는 이유 영역들이 이제 서로 겹치게 만드는 것인데 영역 간격 S가 이제 2, 영역 크기 Z가 3이라 안 겹칩니다. 3이라 겹칩니다. 이제 안 겹치는 방식과 비교를 하자면 또 탑1, 탑5 대비 이 정도의 감소폭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 레이어 구조입니다. 컨버전 1은 이제 11 by 11 그리고 또 3 크기 커넬 96개를 스트라이드 4로 적용하고 컨버전 2, 3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사우전 웨이 소프트맥스로 끝납니다. 흥미로운 점이라고 한다면 컨버전 2, 4, 5는 같은 GPU 안에 이전 레이어 커넬 맵에만 연결하는데 컨버전 3만 예외적으로 이전 레이어 전체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전체 뉴런 수는 약 25만 개에서 마지막 1000까지 이렇게 층마다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6천만 개나 되는 파라미터를 가진 네트워크다 보니 오버피팅이 상당한 문제였다 이렇게 논문은 말하는데 이걸 막기 위한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256 by 256 이미지에서 무작위로 224 패치와 그 좌우 반전을 추출해서 학습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 학습set 크기가 2048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이미지넷 학습셋 전체 RGB 픽셀 값에 PCA를 수행하고 그 주성분 방향으로 이미지의 색을 살짝 흔드는 어그멘테이션도 씁니다. 이게 또 탑1 에러 레이트를 1% 넘게 줄였다고 합니다. 테스트 시점에는 내 모서리와 중앙, 그 반전까지 10개의 패치에 대한 예측을 평균 냅니다. 두 번째, 드롭아웃입니다. 첫 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각 히든 뉴런의 출력을 확률 0.5로 이제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뉴런들이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코어더테이션을 줄여서 더 견고한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테스트 시점에는 모든 뉴런을 쓰되 출력의 0.5로 곱합니다. 논문은 드롭아웃 없이는 상당한 오버피팅을 겪었고 이제 또 드롭아웃을 쓰면 수렴에 필요한 반복 횟수가 대략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습 세부사항
배치 사이즈 128의 SGD로 학습을 했고, 모멘텀은 0.9, 웨이트 디케이 0.0005. 논문은 이 정도 웨이트 디케이가 단순한 레귤라이저, 왜 이렇게 레귤라이저를 넘어 실제로 학습 에러 자체를 줄이는데 중요했다고 밝힙니다. 가중치는 평균 이제 0, 표준 편차 0.01인 가우시안으로 초기화했고, 이제 컨버전 2, 4, 5와 풀리 커넥트 레이어의 바이어스를 1,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해서 엘루가 초기부터 양의 입력을 받도록 했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0.01에서 시작해서 발리데이션 에러가 정체될 때마다 수동으로 10배씩 줄였고, 종료 전까지 총 3번 줄였습니다. 120만 장 학습셋을 약 90회폭, 2대의 GTX 580 3GB GPU로 학습시키는데 5일에서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 ILS VRC 2010 테스트 셋 탑5 에러 레이트입니다. 낮을수록 좋은 GPU인데 당연하게도 스파스 코딩 방식이 28.2, 이제 그다음에 시프트와 피셔 벡터를 쓴 방식에 비해서 이 논문의 이제 CNN은 17%였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2012년 비슷한 CNN 7개의 예측을 평균 낸 모델, 이 탑5 에러 레이트 15.3%로 우승했습니다. 이때도 격차가 컸고, 이제 CNN 하나만 썼을 때는 18%였습니다. 이제 이 15.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나? CNN 하나는 18.2, 비슷한 CNN 5개를 평균 내면 16.4. 여기에 이미지넷 이제 fall 2011 릴리즈 전체로 사전 학습한 CNN 2개를 더해 7개를 평균 내면 15.3. 그래서 앙상블 개수를 늘릴수록 꾸준히 개선이 되었다. 이제 숫자 말고 정성적으로도 네트워크가 뭘 배웠는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이건 네트워크의 첫 컨버전 레이어가 학습한 커널들입니다. 왼쪽에 피규어 3인데, 논문은 이제 여기서 재밌는 특화를 발견했는데, GPU1이 학습한 커널들은 대체로 3개 무관한 칼라 어그노스틱 한 패턴이고, GPU2가 학습한 커널들은 대체로 3개의 특정적인 컬러 스페시픽 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런 특화는 이제 무작위 초기화와 무관하게 매번 실행할 때마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피규어 4를 보면 이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왼쪽은 8개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탑5 예측인데, 중심에서 벗어난 오브젝트도 네트워크가 인식했고 대부분의 라벨이 이제 합리적이었다. 예를 들어 보면 레오파드, 제규어, 이렇게 치타 비슷한 과니까. 이제 오른쪽은 이제 마지막 4096차원 히든 레이어의 피처를 이용해서 테스트 이미지와 유사한 학습 이미지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건 픽셀 수준으로는 서로 가깝지 않은 이미지, 예를 들어 이제 자세가 다른 개, 코끼리 사진들이 이제 검색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즉 네트워크가 픽셀이 아니라 의미 수준에서 유사도를 학습했다. 그래서 논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한계. 첫 번째는 뎁스가 성능에 결정적이다. 이제 중간에 컨버전럴 레이어를 하나만 제거해도 이제 탑원 성능이 약 2% 손실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은 이 논문에 쓰지 않았던 점입니다. 실험을 단순화하기 위해서였는데, 비지도 학습이죠. 이 계산 능력이 더 확보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고 하고, 또 세 번째는 향후 방향으로 이제 비디오로의 확장, 정적인 이미지의 넣고 훨씬 더 명확한 시간적 구조가, 비디오 시퀀스에는 크고 깊은 컨볼루션 넷을 여기에 적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 알렉스넷은 결국 이미지넷 규모의 데이터를 실제로 학습 가능하게 만드는 문제를 두 방향에서 풀었습니다. 구조 쪽에서
이제 첫 번째 방향이 이제 구조 쪽에서는 렐로로 학습 속도를 가속하고, 이제 멀티 GPU로 당시 하드웨어 메모리 제약을 우회, 그리고 LRM과 오버래핑 풀링으로 일반화 성능을 조금씩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학습 쪽에서는 패치 추출 반전 이제 PCA 색상 변화 같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다. 로 학습셋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늘리고, 드롭아웃으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코댑테이션을 억제해서 6천만 개나 되는 파라미터도 안정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 결과 이제 2012년에 ILS VRC에서 기존 최고 결과를 크게 앞섰고, 또 여기에 쓰인 렐로, GPU 병렬화, 드롭아웃의 조합은 이후 대규모 CNN을 학습시키는 표준적인 이제 표준이 되었다.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